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불편함은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중에 몸 안 좋아졌을 때도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아빠. 지금 딱 팔기 좋은 때라니까요. 어차피 이 집은 주택연금 신청도 못하는 집이잖아요. 이 집 팔면 결국 돈 달라는 얘기야.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아버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런 고층 아파트는 노인들이 살기에 안 좋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전에는 전망 좋다고 부럽다고 하더니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조태석 할아버지와 그의 자식들입니다. 조 씨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와 고층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조 씨 할아버지는 아내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지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자식들은 조 씨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하며 이 집을 팔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정말 조 씨 할아버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았을 때 얻어지는 수익금을 탐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팔기 싫다고 해도 점점 조 씨를 압박하는 자식들의 행동으로 인해 자식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조 씨의 자식들은 이전부터 조 씨의 집을 자기 집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전망이 좋아 친구들을 데려와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행동을 봤을 때 자식들은 아버지 조 씨의 집을 이미 자기가 가질 집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집 안 팔 거면 그냥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이 집을 왜 오빠한테 넘겨? 그럼 나는 우리는 식구가 많잖아.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나누면 되지. 내가 오빠 말을 어떻게 믿어? 자식들은 조 씨의 앞에서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할아버지는 그간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런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집은 이미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얻어진 수익금은 다른 데 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조 씨의 계획을 꿈에도 모른 채 자기에게 뭐라도 떨어질 생각에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간 조 씨에게 어떻게 행동했길래 조 씨는 집을 판 돈을 다른 데 쓸 계획을 했고 조 씨는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조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은 아주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건 기본에다 태풍이라도 온다고 하면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 씨의 가족들 모르게 집 모퉁이 구석에 벌집이 생겨 그 벌집을 제거하려다 온 가족이 벌에 쏘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집의 구조물들이 하나씩 뜯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집을 고치고 신경을 썼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낮이었습니다. 조 씨와 다른 형제들은 학교를 가거나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고 있었고 집에는 조 씨의 할아버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람에 집이 버티질 못하면서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낮잠을 자고 있었던 조 씨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버지와 집을 잃은 조 씨의 부모님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은 별다른 수 없이 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 자식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 씨는 이때부터 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나중에 꼭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낯선 친척 집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친척들은 그런 조 씨를 반길 리 없었습니다. 조 씨는 갖은 구박을 받아가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그래도 자신을 내쫓지는 않은 친척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바로 서울로 상경의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공장을 다니면서 거기 마련된 숙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은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마저도 벽에 막혀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퀴벌레들까지도 조 씨가 자고 있으면 조 씨의 몸을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그곳에 살면서도 밥도 굶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마련한 조 씨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후 동료의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집도 있고 성실했던 조 씨를 마음에 들어했던 동료가 자신의 처제를 소개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만난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전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척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생활했던 조 씨는 다시 한번 가족이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가정에 불청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오빠였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한동안 아내와 연락이 끊긴 듯 했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한 채로 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도 알코올 중독이어서 연을 끊었었는데 어찌 알고 조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아내는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그런 아내를 째려보더니 이내 소파에 누웠습니다. 조 씨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조 씨에게 알코올 중독인 오빠가 한 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아내가 말한 그분인가 싶었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조 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양말을 벗고 소파에 누웠는데 어찌나 냄새가 나던지 창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 하는 거냐고 얼른 나가라고 하자 아내의 오빠는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소파에 있던 방석을 아내에게 던지더니 이내 집의 벽을 막 부수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 씨는 예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 씨는 집을 부수려던 아내 오빠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분했는지 문을 부수려는 듯 세게 문을 쳤지만 조 씨는 이번에는 아내의 오빠를 집 밖으로까지 끌고 가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의 오빠에게 한 번만 더 집에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행동하고 아내에게 곧장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조 씨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오빠는 조 씨의 집을 서성이는 듯 했지만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 씨의 아들, 딸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은 어느덧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고 딸도 이후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기 몇 년 전, 조 씨와 아내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고층 아파트를 샀습니다. 조 씨가 모아둔 돈과 집을 팔아번 돈, 그리고 아내가 물려받은 재산들까지 다해 조금은 무리해서 산 아파트였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지원해줄 생각이 없었고 아직 조 씨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조 씨는 더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고층은 조 씨의 아내가 원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조 씨와 아내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예정이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곳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조 씨는 아들과 딸에게도 방을 하나씩 줬고 자식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이 집에서 나가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조 씨네가 도와준 것이 없어 자식들은 조금 좁은 집에 월세나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조 씨의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조 씨와 아내도 이전에 자식들과 함께 살았어서 자식들이 말 없이 와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조 씨와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아들과 친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 씨는 물론 아내도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인을 만나도 나가서 만났던 조 씨와 아내였습니다. 조 씨는 그런 아들의 친구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와 있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그냥 잠깐 있다가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랑 여기서 며칠 좀 머물게요. 너 집에 안 들어가 보니 와이프는?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 조 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들의 친구는 얼마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네 집에 데려가지 왜 우리 집에 데려와? 저희 집엔 와이프랑 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조 씨와 아내는 며칠간 아들의 친구와도 함께 살았습니다. 조 씨와 아들이 출근하면 조 씨의 아내는 아들의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방에서 잘 나오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혼자만 밥을 먹을 수는 없어 아들의 친구에게도 밥을 해주고 불편할까봐 방 안으로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의 친구는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말해. 알겠어요. 이후 한동안 연락이 잠잠했던 딸이 조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딸은 눈치를 보며 고양이를 거실에 슬쩍 가져다 놨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고양이를 보자 질색했습니다. 웬 고양이야? 엄마 고양이 질색하는 거 몰라?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고양이를 맡아달라고 해서. 나도 가끔 우리 집 강아지 그 친구한테 맡기는데 고양이 맡아달라는 부탁 거절할 순 없잖아. 그럼 니네 집에서 맡아주면 되지. 왜 여기를 데려와? 우리 남편이 고양이를 하도 싫어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왔다니까. 나도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이틀만 맡아놓을게요. 문 열어놓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꼭 틀어놓으세요. 네 아빠 고양이 털 알러지 있을 텐데.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만 가볼게요. 딸은 조 씨 아내의 말을 듣다 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조 씨는 고양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웬 고양이야? 당신 딸 친구가 키우는 고양인가 봐요. 조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가려워지고 비염이 생기는 듯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방에 놓았는데 어찌나 울어대던지 방에 놓을 수도 없어서 고양이는 거실을 자기 구역인 마냥 활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양이 대신 조 씨가 방에서 꿈쩍도 하지 못해야 했습니다. 고양이는 잠도 안 자고 어찌나 활발하던지 조 씨와 아내는 잠도 설쳤습니다. 이틀만 맡아놓겠다던 딸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양이 안 데려가니? 아, 친구가 여행을 좀 더 오래 하고 온다네요. 한 이틀 정도만 더 맡아주세요. 이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당장 너네 집으로 데려다 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조 씨는 아내의 전화를 빼서 딸에게 전했습니다. 조 씨는 정말로 고양이를 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위는 고양이를 보자 질색했지만 그건 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틀만 더 돌봐달라니까. 니네 아빠가 하도 난리치는데 어떡해? 저희 출근하면 고양이 혼자 있어야 하는데. 나도 일정이 있고 점심에 나가야 할 때도 있어.
조 씨와 아내는 그건 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고양이를 다시 딸의 집에 맡기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 씨와 아내는 청소부터 했습니다. 고양이 털이 어찌나 날리는지 소파와 방석 그리고 옷에까지 다 묻어 있었습니다. 조 씨는 딸에게 다시는 고양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친구랑 고양이를 데리고 온다고? 그것도 언니랑 형부 둘이 사는 집에? 조 씨의 아내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니까. 자기 집에는 와이프랑 남편 눈치 보인다면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거 있지? 조금 이기적이네. 자식들 이제 출가했으니 확실히 규칙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말 안 하면 문도 열어주지 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해야 자식들도 확실하게 선을 지키지. 두고 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선 넘을걸? 조 씨의 아내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이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자기 친구 3명을 데리고 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하고 오라고 했지? 그리고 이 재료들은 뭐야? 여기가 무슨 펜션이야? 죄송해요. 원래는 그냥 간단히만 먹기로 했는데 마트 가서 사다 보니 규모가 커졌어요. 이럴 거면 펜션을 하나 잡아서 놀지 그래? 펜션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전망 좋은 부모님 집이 있는데 뭐하러 펜션까지 가요? 저희 정말 조용히 놀다가 갈게요. 그러면서 아들과 친구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던지 밤이 되어가던 시간이라 조 씨는 혹시나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찾아오지 않을까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조 씨에게 요리를 시키지는 않았고 자기들끼리 주방에서 꺼내서 요리를 해먹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은 이미 까진 재료들을 쓰지 않고 새 거를 막 가서 사용했습니다. 요리만 하고 치우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메인 요리였던 고기는 주방에서 굽지 않고 방에서 구워 먹기까지 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자 조 씨의 아내는 놀라서 아들과 친구들이 있는 방에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방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기침을 하며 이게 뭐냐고 했고 천장을 확인해 보니 연기 때문에 이미 벌써 약간 시커매져 있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방에서 이걸 구워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주방에서 구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은 조 씨의 아내를 조금 불청객 취급하는 듯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왔던 아들과 친구들은 밤 11시가 되고도 잘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아내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귀가 밝았던 조 씨의 아내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 씨의 집에 누군가 벨을 눌렀습니다. 조 씨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밖으로 향했습니다. 벨을 누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세입자는 꽤나 예의 바르게 조 씨의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 씨의 아내는 대신 사과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었는지 아들과 친구들도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조 씨는 아들을 다시 따로 불러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은 그 이후 말은 소곤소곤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이 더웠는지 이제는 무대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잠도 안 자고 새벽에 하는 해외 축구까지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과격하게 보는지 꼴이 들어갈 때마다 무언가를 쥐어뜯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조 씨도 그 소리에 새벽까지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렇게 조 씨와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아들과 친구들은 이미 나간 듯 아무도 없었고 거실은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소파 가죽 일부가 뜯어져 있었고 거실 TV장의 유리가 조금 금이 간 상태였고 심지어 화분 하나가 엎어져서 흙이 다 거실에 흩뿌려진 듯 싶었습니다. 펜션에 놀러가도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조 씨는 도망가듯 출근을 했고 조 씨의 아내만이 집에 남아 아들과 친구들이 남긴 흔적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이런 아들이 괘씸해 아들이 한 대로 말도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조 씨네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에 없는 척 할까봐 일부러 인터폰에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조 씨는 손으로 다시 문을 못 닫게 막으면서 그제서야 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는 며느리도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들은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조 씨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은 놀러 왔지? 며느리는 누워 있다가 시부모를 보고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을 째려보는 듯 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그렇게 거실 소파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때부터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조 씨가 물을 마시러 주방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들은 답했습니다.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조 씨의 아내는 약간 허기가 져 아들이 방심한 틈을 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거길 왜 열어봐요? 너는 엄마 집에 와서 냉장고도 맘대로 잘만 열어서 필요한 거 가져다 쓰더니 난 냉장고 여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조 씨의 아들은 조용히 자기 아내 핑계를 대며 조 씨의 아내가 다시 소파로 가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조 씨와 아내가 거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듯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는 어찌나 아들과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지 조 씨와 아내는 되갚아주러 갔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대놓고 조 씨와 아내에게 정해준 데 이외에는 이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저녁을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빨리 조 씨네가 떠났으면 했지만 맛있는 걸 시켜주겠다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조 씨는 바닥에 음식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이거 더러워지면 빨아야 된다고요. 먹으면서 흘릴 수도 있지. 그러게 왜 그런 걸 밑에 깔아두냐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조 씨와 아내는 약간은 찝찝한 마음으로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에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아들은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조 씨와 아내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다음에도 자기 집에 연락 없이 찾아온다면 조 씨와 아내는 똑같이 갚아줄 작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느꼈는지 조 씨의 집에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 차례였습니다. 딸은 어느 날 아들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조 씨의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리 연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그냥 펜션 같은데 잡아서 놀라고 하자 딸은 왜 오빠 친구들은 허락해주면서 자기 친구들은 안 되는 거냐며 차별하는 거냐고 조 씨에게 따졌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딸이 친구들을 데려오게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들처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면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의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놀 수는 없었고 다른 아들과 마찬가지로 굳이 전망 좋은 조 씨의 집을 놔두고 돈을 들여 펜션을 예약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대신 밤이 되면 아래층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 조용히 놀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딸과 친구들은 조 씨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놀라고 부탁하면서 조 씨의 아내는 대신 딸과 친구들을 위해 근사한 안주들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딸과 친구들은 점점 시끄럽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딸에게 주의를 주러 갔는데 그 사이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 씨의 예감대로 아래층의 세입자였습니다. 아래층의 세입자는 전과 달리 이날은 굉장히 예민했는지 인상을 잔뜩 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긴장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래층 남자는 인사도 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이 아파트에 혼자 사세요? 조 씨는 그런 아래층 남자에게 미안하다고 딸들 친구가 놀러 왔다며 주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딸과 친구들도 이 대화를 들었는지 이제서야 조용히 놀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딸을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조 씨와 아내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 씨와 아내는 난장판이 된 방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과 친구들은 이미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일단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누가 토를 해놓고 치우지도 않았는지 바닥에 토사물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 씨는 못 볼 걸 본 듯 두 눈을 감았고 다시 한번 도망치듯 출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는 조 씨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조 씨에게 저것만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입으로만 숨을 쉬며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그동안 조 씨의 아내는 딸과 친구들이 놀다 간 방을 치웠는데 여자들이 더 더러웠습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휴지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휴지가 다 뽑아져 있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남편이 덜 마무리한 화장실까지 청소한 끝에 좀 쉴 수 있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자식들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은 이번에 한 번 더 미리 말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조 씨와 아내는 호텔에서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이 집에 왔을 때 화장실 문을 비롯해 방문들과 심지어 냉장고까지 전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당했던 것처럼 아들이 정해진 거실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함부로 꺼내 쓰지 못하도록 조리 도구들이 들어있는 선반과 서랍까지도 모두 잠가버렸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은 요리를 해먹을 생각인 것 같았지만 조리 도구들을 쓸 수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잠겨있자 조 씨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과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딸이었습니다. 조 씨는 자기 친구 중에 술만 마시면 토를 하는 친구를 데리고 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위는 출장을 갔는지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사위도 집에 없는데 오늘 하루 여기서 마셔도 되지? 밖에서 먹으면 비싸잖아. 딸은 그런 조 씨를 보며 당황했지만 딸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하게 한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들고 가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딸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딸에게도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딸은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와 친구는 발성이 좋아 조금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이 소음에 딸의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조 씨는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니 당연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나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저희 애들 다 깼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딸은 그렇게 옆집 사람을 돌려보내고 조 씨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도 있어 조용히 해달라고 말만 하고 피곤한 듯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조 씨의 친구는 술을 마시고 토를 했습니다. 조 씨는 그런 친구를 딸 집에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변기와 주변의 토사물들이 잔뜩 튀는 동안에도 딸은 피곤했는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런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놀았던 흔적은 하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 씨에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딸이었습니다. 딸은 집골이 이게 뭐냐고 화장실에 누가 토해놨냐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그거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나랑 네 엄마는 고생 안 한 줄 알아. 너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토하고 간 거 잊었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너네 집에 토한 것도 내가 아니라 아빠 친구가 토한 거다. 조 씨의 말에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 씨는 다시 한번 친구를 데리고 이번엔 아들 집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동생에게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조 씨가 오겠다고 하자 아주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조 씨는 이제 충분히 자식들이 자기의 행동을 돌아봤을 거라 생각하고 복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과 딸은 조 씨의 집에 찾아오는 대신 조 씨의 집 자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이 집이 손주도 있는 자기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해 조 씨와 아내가 이사를 가면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최근에 돈이 필요했는지 조 씨와 아내에게 집을 팔라고 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너네 집은 너네 집이고 내 집도 너네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고생해서 산 집이고 애정이 있는 집이다. 니네가 뭔데 이 집을 파내 마내 하는 거야? 둘이 사시기에는 집이 좀 넓긴 하잖아요. 이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나이 들수록 집 크기를 줄이라고 많이 얘기한다고요.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불편함은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중에 몸 안 좋아졌을 때도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아빠. 지금 딱 팔기 좋은 때라니까요. 어차피 이 집은 주택연금 신청도 못하는 집이잖아요. 이 집 팔면 결국 돈 달라는 얘기야.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아버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런 고층 아파트는 노인들이 살기에 안 좋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전에는 전망 좋다고 부럽다고 하더니 이 집 안 팔 거면 그냥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이 집을 왜 오빠한테 넘겨? 그럼 나는 우리는 식구가 많잖아.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나누면 되지. 내가 오빠 말을 어떻게 믿어?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집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 집이라도 팔아서 저희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조 씨와 아내는 굳이 물려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히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며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와 아내에게는 사실 꿈이 있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지금까지는 같이 살았지만 주변에 혼자 사는 지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독거노인들을 보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TV에서 접하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도 고층 아파트가 나이 들수록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좁은 집 그리고 1층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독거노인 전용 식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 씨와 아내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곧 자식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 식당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조 씨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조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은 별로 입맛이 없었는지 한술 뜨다가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돈이 되냐며 차라리 다른 식당에 세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꼬드겼습니다. 조 씨는 돈 때문이었으면 이런 식당 열지도 않았을 거라 했습니다. 조 씨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지만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자식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눈에 욕심이 가득한 듯 보였지만 조 씨와 아내는 천천히 자기가 살면서 느낀 점들을 아들과 딸에게 설득시킬 생각을 했습니다.